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는데요. 이상기체 방정식을 다 배우고 기체와 압력에 대해서 다 배운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어떤 분압 개념인데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하기가 헷갈릴 수도 있어서 물론 결론부터 얘기하고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부피는 움직이는 공간이고요. 기체를 다룰 때, 액체, 고체 말고 기체를 다룰 때, 그 다음에 압력은 충돌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충돌하냐면 용기 벽에 충돌하는 횟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2리터 용기가 있고요. 여기에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같이 있어요. 각각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같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반응하지 않아.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질소 기체의 부피는 내가 움직이는 공간. 나는 산소 기체가 신경이 쓰이지 않아. 내가 움직이는 공간 얼마? 2리터. 그리고 이제 산소 기체의 부피. 내가 움직이는 공간. 질소가 있든 말든 내가 움직이는 공간 얼마? 2리터가 된다라는 거.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질소 기체의 압력을 얘기해 볼게요. 만약 질소 기체 압력이 1기압이야. 이건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산소 기체의 압력은 질문. 얼마일까요? 그럼 제가 얘네 둘을 비교를 해볼게요.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PV는 nRT 같은 온도 안에 있고요. 같은 기체 상수를 쓰고 있고 같은 부피 안에 있어. 근데 하나하나 몰수도 같아. 그럼 압력도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죠. 나 1기압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용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나한테 얘도 열심히 부딪히고 얘도 열심히 부딪혀. 그럼 내 입장에서는 부딪히는 애가 몇 개로 느껴질까? 질소, 산소 합쳐서 두 가지로 느껴지겠죠. 각각 나한테 부딪히니까. 그럼 용기 입장에서 느끼는 전체 압력은 질소가 부딪히는 압력에다가 산소가 부딪히는 압력을 더해준 거. 1기압 더하기 1기압. 얼마? 2기압이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의 전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그럼 얘네들, 얘 1기압은 내가 정해준 거야. 근데 왜 얘도 1기압일까? 똑같은 공간에서 부딪히는데 개수가 같잖아요. 내가 열심히 부딪히는 거랑 얘가 열심히 부딪히는 거랑 개수가 같으니까 압력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전체 용기 입장에서는 하나, 두 개가 부딪히고 있어. 그럼 얘네들 각각이 부딪히는 걸 합쳐준다. 이게 전체 압력의 개념이다라고 먼저 설명하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혼합기체의 압력 나타내기. 혼합기체는 우리가 전제 조건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서로 반응하지 않아.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 일정한 온도에서 산소 기체와 질소 기체를 플라스크 속에 각각 넣고 콕을 열면 혼합 기체가 되고요. 그때 전체 압력을 측정했더니 5기압이래. 얘는 무슨 압력이냐면 전체 압력이야. 누가 부딪히는 압력이냐면 용기 입장에서는 질소가 부딪혀서 만드는 압력이랑 산소가 부딪혀서 만드는 압력을 더한 거예요. 질소 기체가 이제 콕을 열면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용기 입장에서 질소 기체 수랑 산소 기체 수가 똑같으면 부딪힌 압력이 어떨까? 똑같이 느껴져야 되죠? 근데 만약에 질소 기체가 더 많아. 산소 기체보다. 그럼 누가 만든 압력이 더 커야 돼? 질소가 만든 압력이 더 커야 된다라는 거. 그냥 듣고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산소 기체 입장에서 어,
콕을 열기 전과 후를 비교할 거예요. PV, PV. 콕을 열기 전에는 산소 기체는 부피가 1리터였고요. 3기압의 압력이었어요. 여기 쓰여 있죠? 근데 콕을 열고 나니까 나는 이게 막혀 있었던 게 열린 거야. 그럼 여기 갇혀 있었던 게 전체로 움직이게 되니까 산소 기체의 부피는 얼마가 됐냐면 3리터가 됐어. 그러면 콕을 열든 말든 변하지 않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온도 변하지 않죠. 그리고 온도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빠져나간 게 아니잖아. 그냥 이 갇혀 있다가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한 것뿐이야. 몰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 아, 온도가 변하지 않고 몰수가 변하지 않는구나. 근데 나는 기체 상승값도 일정해. 그럼 결국 PV 값이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 좀 좁으니까 밑으로 내릴게요. PV 값이 일정해야 돼. 그럼 여기 칸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P 곱하기 V. P 곱하기 V가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둘이 곱하면 얼마? 3. 여기도 일정하니까 3이 나와야 돼. 그럼 부피가 3리터로 정해졌어. 곱해서 3이 나오려면 압력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기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쉽죠? 그럼 이제 질소기체 입장에서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콕을 열기 전후 내가 열든 말든 온도는 같죠? 그 열든 말든 내가 기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야. 그냥 넓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 뿐이야. 총 개수는 같아야 돼. 몰수는 같아. 그럼 PV는 NRT 써놓고 온도 같고 몰수 같고 R값 같으니까 콕을 열든 말든 PV 값은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PV, P 곱하기 V, PV, P 곱하기 V. 질소 기체는요. 처음에는 6기압이었어요. 그리고 2리터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콕을 열고 나니까 전체 부피가 얼마가 됐죠? 3리터가 됐어요. 그럼 열기 전에 PV는 12, 열고 나서도 12. 그러면 둘이 곱한 값이 12가 되려면 P값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4기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럼 정리. 콕을 열고 나면 산소 기체의 압력은 1기압이고 질소 기체의 압력은 4기압입니다. 그러면 전체 압력은 얼마? 전체 압력은 얘네 둘을 더해줘야 되니까 얼마? 5기압이 된다라는 거. 우리 시작할 때 5기압이다 라고 얘기하고 시작했었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천천히 한번 이해하시고. 천천히 한번 이해하시고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 쓰는 법을 조금만 더 알려드릴게요. 열기 전. 열기 전에 질소 기체랑 산소 기체를 비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열고 난 후 저 질소 기체랑 산소 기체를 비교하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보여드릴게요. 열기 전에는 얘네들은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거. 아니야. 서로 같은 것을 한번 볼게요. 지금 온도 같죠? 온도 말고는 압력이랑 부피도 다르고 뭐 다 달라. 그러면 PV는 nRT에서 온도 같고 R값이 같은데 그러면 열기 전에는 결국 PV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몰수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래서 PV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거 N2의 PV는 열기 전에 PV 곱하면은 12였고 O2의 PV는 곱하고 나면 3이었어. 정리. 그럼 몰수는 PV는 어디에 비례한다 그랬죠? 다 몰수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PV 값이 10이고 PV 값이 3이야. 몇 대면? 4대 1. 몰수비도 4대 1.
물론 질소 대 산소가 된다라는 거.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열기 전에도. 그럼 열고 난 후에 서로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온도 같고 같은 공간에 들어있죠. 그쵸?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PV는 nRT에서 온도 같고 서로 같은 공간에 들어있고 R값도 같아. 그럼 결국 압력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몰수다. 그러면 질소 기체의 압력은 4기압이고 산소 기체의 압력도 1기압이야. 그럼 압력이 몇 대 몇? 4대 1. 그러면 몰수비도 몇 대 몇? 4대 1. 물론 질소 대 산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은요, 언제나 내가 뭔가를 비교하고 싶어. 그럼 그 비교하고 싶을 때 그 두 가지 변수에서 서로 같은 게 뭘까? 같은 것들은 다 지워주면 되잖아. 지금 이 용기 속에 있는 애랑 이 용기 속에 있는 애, 얘네 둘 가지고 비교를 해볼 거야. 그러면 지금 부피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다른데 헷갈리지 말고 같은 걸 찾아요. 온도 같죠? 그리고 R값 같죠? 그럼 이 두 개를 곱한 값은 얘가 영향을 주겠구나. 그 다음에 이번에 열고 난 후 PV는 nRT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같은 게 뭐냐? 같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부피 같고 온도는 똑같으니까 온도 같고 그럼 PV는 nRT에서 온도 같고 R값 같고 부피 같으니까 압력은 몰수가 비례한다. 뭐 가지고 얘기해도 우리는 같이 나옵니다. 좀 필기가 지저분하게 됐는데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